안녕하세요. 쉐비TV의 쉐비맨입니다. 오늘도 제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데 밖에서 유치원 등하교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소음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쉐비TV 쉐비맨의 쉐보레 트래버스 장점 몇 가지 알아보기, 물론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지만 예전부터 자주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이 차가 전혀 어색하진 않아요. 지금 경쟁 차종으로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겨냥했기 때문에 수입차 등록 협회로 등록을 해서 판매량 집계가 수입차 판매량으로 집계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은 모하비랑 펠리세이드 GV80하고도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펠리세이드랑 모하비하고도 비교를 하겠죠. 우선 수입차 포지셔닝으로 간다고 해도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도 북미나 이제 이런 데서 포드 익스플로러랑 경쟁을 하니까 두 가지 차종을 토대로 우선 비교를 해보자면 아니죠. 펠리세이드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장점 위주로 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캐딜락에만 들어가는 후방 룸미러 디스플레이는 후방 이 사각지대 후방 쪽을 넓게 와이드하게 보여주는 광각 그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행 중에도 보여지고, 또 내가 후방 시야를 보고 후방 주차를 할 때도 후방 카메라랑 후방 룸미러 디스플레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후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HD급 어라운드 뷰가 같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가 크기는 크지만 충분히 운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 넉넉한 3열. 사실 익스플로러랑 현대 펠리세이드 대비 3열 공간이 그래도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들 합니다. 즉 익스플로러랑 펠리세이드는 3열에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은 아니라고들 평이 나오는데요. 물론 단거리는 탈 수 있겠죠. 하지만 좀만 거리가 길어지면 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세 번째, 넉넉한 휠베이스에서 오는 개방감. 근데 차가 넉넉하고 휠베이스가 길고 또 전폭도 꽤 괜찮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앉았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적은 편이에요. 쉐보레 차들이 보통 원래 시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트래버스도 그런 느낌을 제가 전시장에서 예전에 우연찮게 앉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토쇼랑. 그때 개방감이 괜찮다고 느꼈어요. 물론 3열은 예외입니다. 네 번째, 안전성. 쉐보레 차는 큰 사고가 나도 걸어 나왔다고들 하죠. 사실 독일 차들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미국 차들의 안정성도 알아주는 편입니다. 특히나 쉐보레 차들은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들어봤지만 독일 쪽은 철 자체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안전한 거고, 미국은 그런 철강 기술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설계로 커버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차량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개발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다섯 번째, 바디 강성. 바디 강성 훌륭한 건 아시잖아요. 주행 질감이 좋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또 바디 강성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단하지만 그래도 안락한 고급진 승차감. 이런 거는 보통 약간의 스포티함과 좀 안락함을 동시에 가지면 장거리 주행이 굉장히 피로도도 없고 이 주행 질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운전자에게 약간의 코너링 재미도 있고 그런 편인데요. 차가 원래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공식이 있지만 사실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운동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세팅 부분에서는 쉐보레가 굉장히 잘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래버스가 국내 차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게 또 능숙한 편이고요. 익스플로러 신형은 잘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익스플로러도 꽤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후륜구동이니까 비교 자체하기가 좀 그렇죠. 일곱 번째, 레드라인과 RS 룩을 가진 외관은
동급에서 괜찮은 편이다. 어떤 면에선 익스플로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레드라인과 RS 룩을 가진 건. 또 펠리세이드보다도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호불호 차이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레드라인과 RS 룩이 들어간 외관은 동급에서 제일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3.6 V6 대배기량을 가진 차답게 견인력도 우수하다는 거죠. 견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 캠핑을 다니시거나 여러 가지로 적재를 하시는 분, 또 이렇게 끌어야 되는 분들은 끌어야 된다는 게 견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매우 적격입니다. 아홉 번째, 이제 트랙션 다이얼 모드에 따라서 구동 배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샌드나 이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해외 시승기를 보더라도 사막 같은 길에서도 굉장히 탈출이 잘 나가는 편입니다. 차에 손상 없이요. 요건 또 나름대로의 약간 오프로드 기술이 살짝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랙션 다이얼 모드에 따른 구동 배분 로직과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장점이죠. 단점을 뽑아볼게요. 단점은 ACC의 부재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하이 컨트리에만 가야 들어가는 게 미국의 옵션이죠. 그럼 한국에서 만약에 프리미어와 레드라인 패키지까지 나온다면 ACC는 부재가 되는 거죠. 또 많은 질타를 받을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ACC만 따로 추가 옵션을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단점, 미국 차의 마감 상태. 요거는 이제 멕시코에서 만들어 오는 건 특히나 마감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멕시코 쪽은 확실히 단차가 좀 많은 편인데요. 국산차 대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이 부분은 테슬라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테슬라도 모델 3 최근에 봤는데 나아졌더라고요. 좋아졌어요. 단차 부분이. 그 다음에 단조로운 인테리어. 어떤 분들은 70년대라고 하고 80년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조선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단조로운 심플한 걸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의 특성상 거기에 맞추어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좀 국산차 대비 많이 심심하고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트래버스는 양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차 대비. 네 번째, 풍부한 자연흡기의 6기통 가솔린 엔진. 이제 200km까지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고 또 저속에서 중속 고속으로 올라갈 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자가 느낄 때 탁 튀어나가는 이런 터보차저와 다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질감이 적고 자연흡기 특성상 엔진의 내구성이 좀 더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죠. 대배기량이라서 아무래도 연비 부분이 우수할 수는 없으나 체보레는 연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한 연비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나 3.6 V6 가솔린 엔진이어도 항속 주행에서는 꽤나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히네요. 그래서 쉐보레 트래버스는 단점도 있어요. 뭐 가격 대비했을 때 국산차의 그 차들의 옵션과 패키징에 맞출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승차감이나 전체적인 안전성이나 차의 공간성은 동급에서는 제일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조만간 엔진과 변속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를 입수했으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쉐비TV, 쉐비면은 오늘도 많은 정보를 트래버스 정보는 또 어디서? 쉐보레 트래버스 클럽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